내가 얼마를 변제하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은 그냥 되게 평범해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2026년 변제금 계산하는 법. 사실 뭐 2025년도, 2024년도, 3년도 변제금 계산하는 법이 뭐 대단히 다르겠습니까? 항상 비슷해요. 비슷한데 2026년에 들어가지고 최저 생계비 요게 좀 오르고 압류금지 채권이 좀 변경돼가지고 뭐 청산가치 반영하는 게 좀 달라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변제금 계산은 똑같아요. 요거 되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얼마 갚을 수 있을까 본인이 직접 한번 계산해 보세요. 개인회생에서의 변제금은 공식은 되게 간단합니다. 내 월 평균 소득 빼기 생계비, 요게 남는 돈이거든요. 이걸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가용소득을 36개월 동안 변제를 하셔야 되고 이 변제액의 총합이 내가 가진 재산, 청산가치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가진 재산보다는 많아야 돼요. 그러면 월 평균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볼게요. 월 평균 소득이잖아요. 월 평균 소득. 그래서 급여소득자, 월급쟁이는 내가 전년도에 벌었던 돈, 쉽게 얘기하면은 그 원천징수 영수증 상에 내가 받은 돈 나누기 n분의 1, 12개월이겠죠. 작년 이렇게 온전히 다 작년 12개월 월급을 받았다면.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한 달에 250 받다가 보너스 1200을 받았어. 그럼 나는 얼마 받는 사람이에요? 350 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에 내가 지난 1년 동안 받았던 모든 돈 나누기 n분의 1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1년 안 됐어. 1년 안 됐으면 뭐 n분의 1. 사업소득자, 내가 작년에 뭐 종소세 신고 얼마 했고 뭐 사업소득 신고 얼마 했고 했는데 그 신고는 세무사님들이 여러분들 세금 적게 내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다 가로로 신고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건 보지도 않습니다. 그건 참고 자료로 그냥 보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사업에 사용하는 통장 있잖아요. 그 통장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 통장에 들어온 돈은 다 매출, 나간 돈은 다 매입, 그 중에 남는 돈은 세금. 그걸 가지고 n분의 1, 작년 1년 내내 했으면 12분의 1. 뭐 사업한 지 뭐 얼마 안 됐다, 뭐 6개월 됐다, 그럼 6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월 평균 소득입니다. 근로소득자고 뭐 사업소득자고 아니면 연금을 받고 투잡을 하고 내가 벌어들이는 모든 돈은 내 소득으로 봐요. 이게 월 평균 소득이에요. 그거 n분의 1이. 생계비는 1인 생계비가 올랐어요. 작년에는 143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55만 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돈 10만 원 올랐어요. 153만 원 얼마예요? 153만 원 얼마인데 저 계산하기 편하게 150만 원. 그 다음에 2인 생계비는 얼마야? 2인 생계비는 250만 원. 3인 생계비는 얼마야? 320만 원. 그래서 이 생계비라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하면 보세요. 보통은 결혼하시고 아기가 2명, 그 다음에 사모님도 일하고 뭐 약간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2인으로 가요. 왜냐면 부부가 동시에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되니까 마누라가 한 명 양육하고 내가 한 명 양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배우자의 소득이 채무자의 뭐 70%에서 100이냐 100에서 130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을 뭐 넣었다 뺐다 반만 부양했다 막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케이스마다 다르니까 어쨌든 생계비는 내 개인 하나의 생계비는 155다. 그 다음에 자녀 양육비를 거의 대부분 빼준다. 그 다음에 추가로 뭐 월세라든가 뭐 아니면 교육비라든가 병원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원을 잘 설득하면 추가적으로 빼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평균 중위소득에 150% 이상 버는 사람들은 기타 생계비라고 해서 교육비라든가 아니면 주거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빼줄 수도 있어요. 추가적으로. 내 월 평균 소득에서 여러 가지 생계비를 뺀 돈이 가용소득인 거고 이 가용소득을 36개월 갚는 게 원칙이고 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라서 서울, 수원, 부산, 26년에는 대구, 대전, 광주 이렇게 해서 아마 대부분 24개월 단축 변제에 대해서 오케이를 할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은 내가 뭐 65세 이상 고령자고 뭐 2명 이상 애를 키우고 30세 미만 청년이고 24개월로 줄일 수 있거든요. 그거 줄인 게 내 재산보다 많으면 되는 거야.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대부분은 복잡하지가 않으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서울에서 근무하는 미혼이야. 나는 한 달에 255만 원을 벌어. 그리고 빚이 한 1억 되는 거야. 코인도 하고 주식도 하고 카드도 돌려받고 뭐 해가지고 1억 생겼는데 더 이상 대출도 안 나오고 골치 아파.
나 회생하기로 결정했어. 그러면 한 달에 얼마 갚아야 돼요? 내 월 평균 소득은 255만 원. 1인 최저 생계비는 155만 원. 애도 없고 20몇 살이야. 내가 20몇 살. 엄마 집에 얹혀 살아.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24개월을 갚으면 되는 거예요. 왜? 아니 단축 변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만 30세 미만은. 그럼 내가 30세 이상이야. 그럼 36개월. 그럼 내가 1억이니까 2,400을 갚든가 3,600을 갚든가 아니면 내가 1억짜리 전세에 살아. 그럼 얼마 갚아야 돼? 그럼 4,500만 갚으면 되거든요. 왜냐? 면제재산은 5,500 있는데 요건 따로 찍어 드릴게요. 내가 1억짜리 전세에 살면 면제재산 처리가 돼가지고 5,500은 빼주고 4,500만 청산가치 잡혀가지고 45개월 갚으면 된다. 아시겠죠?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회생에 대한 기초가 좀 부족하신 거거든요. 이 영상 오른쪽 위에 있는 요 깜빡깜빡거리 링크 있잖아요. 그거 누르셔가지고 회생의 기초 공부하세요. 엄청 쉽게 찍어놨습니다. 요런 분들이 제일 많아요. 내가 한 달에 450 벌어. 450 버는 직장인인데 애가 둘이야. 마누라도 한 200 정도 어디 좀 다녀.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내가 450을 벌면 2인 생계비 250을 빼고 한 달에 200만 원씩 갚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월세를 한 돈 100만 원 내. 그러면 법원에다가 얘기해서 한 50만 원만 빼주면 안 돼요? 이렇게 추가 생계비를 건의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한 달에 150만 원씩 갚겠죠? 그럼 36개월 갚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수원, 대구, 뭐 부산, 광주 뭐 이런 회생법원들은 2자녀 이상이면 24개월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150만 원씩 24개월 갚는다.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 또 변제율이 너무 낮으면 이 24개월 단축 변제 계획을 안 받아주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이걸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뭐 150일 36개월 가는 거고, 아니면 내가 빚이 너무 많아. 다 주식, 코인 뭐 막 이런 거면은 좀 못되게 봐가지고 추가 생계비 안 빼줄 수 있어. 월세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내가 얼마를 변제하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은 그냥 되게 평범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내가 얼마를 갚는지 계산을 하셔야 된다면 내 월 소득, 그 다음에 생계비, 그걸 36개월 한 게 내 재산보다 많으면 된다. 일단 요걸 기준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뭐 복잡한 것들은 언제든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쭤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